네, 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올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12월 26일이고요. 크리스마스 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전주부터 몸이 감기가 A형 독감에 걸려서 거의 죽다 살아난 것 같습니다. 올해 3월부터 허리 그리고 지금 고관절, 턱관절 여러 가지 몸이 아픈 관계로 영상도 올해 많이 상반기에 쉬었었는데 11월부터 영상을 다시 시작하면서 많은 아이디어와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조금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들로 좀 그렇게 살펴보는 영상들을 계속 올렸었는데 또 일주일간 정도 못 올렸던 거 양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은 올해 마지막 영상입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화요일이고요. 목요일이 납폐일입니다. 납폐일. 결국 주식시장 마감일이 금요일은 개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이 배당을 받으려면 마지막으로 주식을 샀었어야 됐고요. 그죠? 내일이 배당 낙일이고 대주주 양도세 10억에서 50억으로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는 동안 그죠? 대통령 시행령으로 올리는 거를 오늘 법안에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개인이 코스피에서만 얼마를 던졌죠? 1조를 던졌습니다. 1조. 50억씩 1조를 그냥 대략 계산만 해도 이렇게 50억, 한 종목을 50억 이상 보유한 개인 대주주가 그쵸? 이게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오늘까지 던질 거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결제일까지 내일 모레 생각하면요.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결국 전 세계 시장과 동떨어지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법이 그쵸? 주식시장을 막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안에 올라와 있는 공매도 전사나 이런 것들도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2024년에는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쵸?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고 정말 투자를 해서 공정하게 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우리 K 주식에서도 다가오는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저도 개인적인 소망을 빌어 봅니다. 올해 한 해 힘들었을 겁니다. 지수는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을 텐데요. 여름 한때 레버리지의 투자자들은 매우 힘들었을 텐데요. 내년도 주식 투자 아이디어 사실 머릿속에 어느 정도 왁구는 잡혀 있는데 그걸 썰을 다 풀기보다는 기존 방식대로 최근에 11월에 복귀한 양식대로 내년도 주분란과 함께 하시면서 종목들 그쵸? 투자를 좀 도움될 수 있는 방향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텔레그램 메신저 별로 들어오신 분들이 없는데요. 내년도는 더 이 메신저에서 장중에 정보를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채널 주식 분석하는 남자 치면 나오고요. 들어오실 분은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 2023년 정리를 좀 해볼까요? 크리스마스 연휴로 25일 휴장했는데요. S&P 지수가 2024년 YTD라고 하죠. Year to Date. 그죠? 올해 초 개장일로부터 지금까지. 아직 미국 시장은 12월 30, 그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개장하기 때문에, 사실 아직 좀 여유가 있어요. 그죠? 여유가 있지만, 대략 약 25% 상승했고, 아시겠지만 빅테크로 불리는 그죠?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 불리는 이런 빅테크 주식이 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S&P 500의 종목이 503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500개가 좀 먼저 503개예요. 130개 주식만이 약 26% 이상을 이익을 냈다고 합니다. 결국엔 나머지 370개 정도는요. 그죠? 시장 이익보다 못 따라갔고 손실을 많이 난 주식들도 많았습니다. 2022년도는 기억하시기 싫을 수 있겠지만 완전한 하락 장세였고요. 올해 같은 장세도 아니었어요. 되게 어려운 장세였고요. 이때 빅테크 위주로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에 따른 성장주들이 매우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이때 매도를 하셨던 분들이 23년에 빅테크를 안 갖고 있었다면 결국 또 놓쳤을 거라고 합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결국 2024년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저도 주식 투자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20년 가까이 했지만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이클. 오늘 이 영상은 어떤 종목들, 그쵸? 이런 거 보시려면 아마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어떻게 투자할지,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지 좀 성공적으로 더 할 수 있을지 이런 아이디어를 공유하려고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이요. 결국 뭐 10년 단위로 온다, 뭐 5년 단위도 온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2007년, 2005년부터 2007년 대세 상승장이라고 흔히 불렸던 거, 그리고 2011년에 차하정장세, 그리고 2015년에 뭐 코스닥의 바이오테크, 뭐 엔터, 그쵸? 화장품 이런 장세였거든요. 근데 그리고 2020년 다 아시겠지만 아마 이때 주식시장에 많이, 그쵸?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이때 많이 진입했을 것 같은데, 이때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이클을 아직 못 봤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장세만 봤다가 22년에 하락장을 한번 보고, 그쵸? 올해 상당히 변동성이 있었던 테마에, 그쵸? 테마에 많이 편승된 장세를 보셨을 텐데, 사이클들을 한번 과거에 실패를 했던, 그죠? 페일을 했던, 뭐 성공을 했던 사람마다 다 다르겠는데, 이 페일을 했던 분들은 다시 그런 사이클이 왔을 때 이걸 성공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복귀라는 거를 항상 해야 되고요. 기록에 남겨야 되고, 내가 뭘 잘못했었는지 반성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자만심에 항상 비추어 봤을 때 20년에 진입하신 분들의 자만심에 지치신 분들이 작년 한 해 많이 다쳤던 것 같고요. 올해도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많이 다쳤을 겁니다. 24년 감히 예상해보면 사실 의미는 없어요. 매크로나 뭐 경제 환경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게 미국 대선과 연준의 미국 금리 변화입니다. 거의 인하가 확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인하를 하면서 경기가 진짜 좋아져서 인하를 하게 되는 건지, 인플레이가 꺾여서, 그쵸? 아니면 경기가 둔화되고 그런 위험의 포지션을 없애기 위해서 인하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건지, 그리고 지금 여전히 전쟁, 세계적인 지정학적 문제 이런 것들도 분명히 고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22년은 안 좋았지만 올해는 지수가 아까 보였지만 미국도 이렇게 상승했기 때문에 지수 상승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결국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가올 해가 내년이에요. 며칠 남지 않았어요. 물론 달력상으로 뭐가 다르냐 할 수 있는데,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결국 북클로징이라고 해서 연말에 다, 그죠? 수익이나 손실을 거의 닫아놓고 클로징 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포트를 새로 짜고. 그런 것들이 결국 시장에 반영되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도 보면요, 연간 한 17% 올랐습니다. 뭐 요때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거의 연간 수익률을 다 내뱉는 하락장이 이번 여름에 또 왔었어요. 내년 여름에도 또 안 올 거냐, 올 거냐,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항상 보면 되게 7, 8, 9가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쵸? 올해 어쨌든 근데 YTD는 이때 이후에 11월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반등에 나서면서 상승을 보여줬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연간 상승률을 거의 내뱉는 듯 했으나 여름에 결국에는 25% 가까이 YTD 상승했습니다. 지수가 25%고요. 코스피가 17%. 아까 S&P가 그쵸? 500이 25%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 나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코스닥에는 2차전지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거, 이걸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본인들의 계좌 수익률을 한번 체크해보면요, 2차전지, 로봇, AI, 방산 여러가지 국면이 있었는데, 뭐 2차전지만 들고 있었어도 사실 이 이상 수익률을 냈었을 겁니다. 집중 투자를 했으면요. 이거 2022년 하락장을 만회해도 충분히 했을 거고요. 뭐 아니면 AI나 의료 AI, 뭐 누닉 같은 거, 로봇, 두산 로보틱스 이런 거, 방산주 최근에 LIG, 렉선 뭐 이런 것들, 집중 투자하신 분들은 분명히 수익률이 이거보다 나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계좌가 만약에 올해 진짜 마이너스 나신 분이 있다면 분명히 종목 포트에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매매 습관에 문제가 없는지 돌이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은 내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장의 변화가 아까 사이클을 제가 얘기했는데요. 옛날에 뭐 조선, 방산 뭐 이런 것들, 기계, 그죠? 시클리컬이라고 하는 업종들은 10년의 주기가 한번 온다 했었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쵸? 지금 대두되고 있는 AI나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은요, 10년의 변화가 아니에요. 1, 2년 만에 막 변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그걸 캐치업 해야 되고, 그걸 주가에 반영시켜야 되고, 그쵸?
흔히 말하는 PER, 뭐 PBR 이런 거를 따지기보다는 정말 성장성이 있는, 그쵸? 테마성인지 그런 종목 업종인지 살펴봐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점점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게 지금의 투자 시계열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 썰 뭐 이런 것들 가져와 봤는데 사실 의미는 없어요. 오늘 이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이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저는 요 세 줄 메모리 코멘트를 사실 드리려고 했습니다. 뭐 요거 뉴스 잠깐 체크할 건, 요 배당량이 그죠? 요거 잠깐 체크할까요? 요거 원래 연말에 항상 그죠? 납해일 전에 배당락일, 뭐 배당 기준일, 그래서 배당 투자하신 분들 많은데 이게 정관 변경으로 이제 회사마다 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연말에 배당 투자 이제 소용 없어졌습니다. 회사별로 다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 장기채 ETF. 글쎄요, 모두가 쏠리는 방향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 금리 인하는 분명히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해서 채권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장기채 ETF에 투자가 몰린다. 부자들이 많이 이런 쪽으로 뉴스에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많이 쏠리다 보면은요, 수익량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테크 2.2조, 그죠? 프론트비를 약 1000억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 좀 많이 흔든 것 같아요. 바이오텍 내년에도 많이 봐야 된다 생각하는데 가장 어려운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장기 투자 안 하면 바이오텍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 50억 이상 대주주가 이렇게 많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1등 시총 1위 종목 삼성전자가 2년 만에 신고가를 냈다는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얘기 안 한다면서 얘기 다 해드렸네요. 하여튼 이런 뉴스들이 좀 있었다는 거고요. 이거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죠? 운 되게 중요하고, 대신 그 운을 따르려면 노력. 아까 사이클도 캐치업해서 수익률을 내기 위해선 꾸준히 공부하고 전진하고, 실패했다고 몇 종목 실패했다고 손 놓으면은 쉽지 않습니다. 제 채널은요,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옛날 영상 보시면 대충 아시겠지만 24년에도 투자에 관한 썰 좀 전처럼 뉴스 요약 정리해드리면서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그날그날의 지속 관심 갖는 주분한 종목들 위주로 유튜브 영상 채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몸 상태가 사실 감기는 나았는데 여러가지 다른 아팠던 부분이 연초부터 되게 안 좋아요. 이게 나이가 맞는 나이도 사실 저는 아닌데 좀 어렵습니다. 주변에 그러신 분들도 많고요. 내년에 모두 건강하시고 저도 좀 많이 나았으면 좋겠고요. 돈 많이 버는 것보다 건강이 사실 중요한 거 아시죠? 돈 아무리 있어봤자 건강이 잃고 나서 소용이 없다는 거 저도 느꼈는데요. 하여튼 내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보내시고요. 건강, 그죠? 가족의 건강, 내 건강 꼭 챙기시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주분남은요, 내년에도 꼭 투자 아이디어, 종목들 많이 가져와서 많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제가 상반기 좀 많이 쉬었기 때문에 사실 떠나신 분들도 한 5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긴 한데요.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솔직한 바람도 있고요. 내년에 좀 욕심내지 않고 좀 한 10,000명 정도 트라이 해보려고 열심히 저도 채널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더 열심히 저도 공부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이 쭉쭉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다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